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생활 속에 유용한 스마트폰 앱 24번째 앱 배워보실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구글 미트라는 화상회의 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화상회의 앱을 왜 가지고 왔냐면요.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꼭 유튜브 채널 말고도 구글 미트나 줌과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나도 참여자로서 회의 속 안에서 교육 내용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앱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고요. 구글 미트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호환이 좋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꼭 컴퓨터로만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 태블릿, 모바일,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구글 미트의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하는 사람들이 손꼽는 장점인데요. 화상회의, 즉 이 공간 안에서 화면 공유가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화상회의방을 열었다면 화면 공유를 클릭해서 해당 참여한 사람들에게 화면을 그대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채팅방을 화면을 여셨다면 선생님의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공유가 가능하고요. 컴퓨터로 화상회의를 열었다면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송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마지막으로 같은 구글 회사에서 만든 캘린더를 사용해서 화상회의 시간을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비대면 시대의 활용도가 높은 구글 미트 오늘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는 역시나 설치하기부터 시작을 하실 거고요. 구글 미트로 화상회의 만들기와 화상회의 참여하기 두 가지 다 해보실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내가 선생님이 되느냐, 내가 학생의 입장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으세요. 선생님이라면 먼저 화상회의방을 만들고 그 다음 해당 회의방으로 학생들을 초대하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세 번째,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면 누군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회의방에 코드라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꼭 배우는 입장에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 없더라도 한번 이런 거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나중에 정말 필요하셨을 때 제 영상을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글 미트 배우려고 저의 또는 우리 선생님들의 홈화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홈화면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구글 미트 설치를 위해서 플레이스토어 들어갈게요. 플레이스토어 터치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그 다음 가로로 드래그 하셔서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주세요. 다 찾으셨다면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상단 마이크를 누르시고요. 구글 미트라고 검색해 주세요. 구글 미트. 자, 구글 미트를 검색하셨을 때 이렇게 생긴 아이콘과 안전한 화상회의라고 적어져 있으신 앱이 검색되실 겁니다.
이때 설치 버튼 바로 터치해 주시고요. 우리 다운로드 수를 보겠습니다. 1억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이다 라는 뜻이에요. 설치 후에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은지 활용 방법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글 미트는 이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구글에서 만든 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만든 다양한 앱들과 연동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글 캘린더, 우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구글 캘린더랑 잘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연동해서 활용하실 건지도 저랑 함께 실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우리 설치가 완료되었네요. 다 되신 분들은 열기 터치해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회원인지 물어보는데요. 구글 미트는 정말 편리하게도 우리의 구글 계정만 한번 터치해 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개의 계정을 쓰기 때문에 3개가 보이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하나의 계정만 있으실 겁니다. 해당 계정을 터치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나의 구글 계정 가지고 구글 미트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계속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회의를 하실 때에는 우리 얼굴이 보이기 위해서 카메라, 마이크, 또 음성이 들어가면 마이크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한 허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계속 버튼을 터치. 이때 허용 버튼을요, 2번 눌러주세요. 1번 터치, 2번 터치. 허용을 총 2번 누르셨습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구글 미트의 첫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십니다. 구글 미트는 정말 간단하게도 2가지 버튼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새 회의, 2번째, 코드로 참여하기. 이 2가지 버튼만 활용하시면 구글 미트의 방법, 사용법을 전부 익히시는 겁니다. 저는 아래쪽으로 2가지의 회의가 잡혀 있는데요.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이곳이 비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활용을 하고 예약해 놓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고요. 저랑 연습하시면서 회의를 열게 되시면 선생님들 핸드폰에도 회의 기록이 남으실 겁니다. 지금은 비어 있는 게 맞으세요. 자,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새 회의, 코드로 참여하기 이 2가지 버튼의 기능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회의 버튼입니다. 이 새 회의 버튼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이 회의 참여 방을 만들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학생 20명이 있을 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같이 회의방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때 회의방을 만드는 사람이 새 회의 버튼을 사용해서 방을 개설하고요. 그 다음 20명의 학생이 참여, 코드로 참여하기를 통해서 해당 방으로 입장을 하는 겁니다. 즉, 선생님 또는 회의의 주최자, 가족 모임이다 하셨을 때는 가족의 장, 이런 식으로 회의를 만드는 사람이 새 회의 버튼을 사용하세요. 반대로 방이 만들어지면 방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어로 된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코드를 사용해서 학생들, 회의 참여자 또는 모임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은 코드로 참여하기 버튼을 사용해서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이 코드를 입력하시기만 하면 만들어진 회의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배워보실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직접 회의방을 만드는 주체자가 돼 볼 겁니다. 우리가 꼭 학습하시기 위해서 참여할 뿐만 아니고 배우시다 보면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나도 선생님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새 회의를 만드시는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미리 예약을 걸어놔서 이렇게 캘린더 알림이 왔거든요. 우리 이따가 알림 해보실 겁니다. 먼저 새 회의 버튼을 터치할게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 역할을 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바로 회의를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즉석 회의 시작 버튼을 누르시는 거고요. 만약에 현재 오전 9시인데 우리가 10시에 수업이다. 그러면 수업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약을 하셨을 때 방금 제 화면에 보이셨던 것처럼 해당 시간이 되면 알림이 뜹니다. 그 다음 그 알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회의방에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는 바로 시작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회의방을 만드는 메뉴입니다. 즉석 회의 시작,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첫 번째로 입장했습니다. 안내 문구가 뜨세요. 영어가 회의 공간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코드 이용해서 참여하기 버튼을 사용하시게 되면 다 같이 이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소리와 그 다음 비디오가 꼭 나오는데요. 회의를 하려면 얼굴과 서로 음성이 교환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랑 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들 실습하셨을 때에는 여기에 내 셀카, 나의 얼굴이 뜨셨을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우리 비디오는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으니까 먼저 비디오부터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4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의 종료 버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비디오입니다. 핸드폰 가지고 하실 때에는 여기 비디오를 터치하시게 되면 비디오가 송출이 끊기면서 나의 이름의 앞글자가 또는 내 프로필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화상회의이지만 때로는 소리만 필요하다 하신다면 동영상을 꺼놓고 회의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는 종료하시게 되면 상대방들에게 내가 아무리 음성으로 말을 해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채팅창에다가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상대방의 반응들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이 반응을 확인해 주세요. 그럴 때 반드시 마이크 기능이 켜져 있는지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더보기 버튼 있는데요. 이 더보기 버튼을 터치하시면 통화 중 메시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채팅을 활용하시는 메뉴인데요. 메시지라는 글자 대신에 채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다가 음성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겹치면은 상대방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학생이 끼어들어서 20명 모두 다 질문을 한다 했을 때
그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메시지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선생님은 열심히 강의를 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생들은 소리로 물어보는 것 대신에 여기 통화 중 메시지를 사용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음성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잘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화면 공유이십니다. 여기 화면 공유를 누르게 되면 실제 이 화면 공유를 누른 사람의 핸드폰 모습이 전부 이 회의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누군가에게 스마트폰 기능을 알려줘야 한다는 상황이 오셨을 때 화면 공유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밑으로는 자막 사용 메뉴와 악용 사례 신고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자막 사용은 영어 사용자들을 위해서 자동 자막이 달리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아쉽지만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막 사용 메뉴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악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참여했을 때 해당 회의가 악용될 수 있다면 구글에게 직접 회의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기능이세요. 먼저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익혀보셨고 이때 직접 활용하시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나씩 배워보실 겁니다. 그 전에 지금은 나만 혼자 회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세요. 반드시 회의라는 것은 참여자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참여자 초대부터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 채팅과 화면 공유를 배워보실 겁니다. 메뉴는 바깥 공간을 터치해서 앞쪽으로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우리 접어주셨을 때 이렇게 첫 번째 입장했습니다. 안내 문구와 가운데에 영어로 되어 있는 URL 인터넷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넷 주소만 있으면 참여자들을 100명까지 회의방 안으로 초대할 수 있어요. 물론 구글 미트에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 기준입니다. 돈을 더 추가하셨을 때 회의 인원을 150명 이렇게 늘리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무료 내에서 회의를 하셔도 아무런 무리가 없더라고요. 자, 그럼 내가 주최자이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학생들을 이 채팅방 안으로 초대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URL 주소를 학생들에게 전송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우리 학생들은 URL 주소를 보고 뒤쪽에 있는 이 영어로 된 10자리 코드를 입력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10자리 코드만 전송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URL 주소 자체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십니다. 초대 공유 버튼. 우리 아래쪽 파란색 초대 공유 버튼을 사용하셔야지 URL 주소를 학생들 또는 회의 참여자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초대 공유 버튼을 터치하셔서 어떤 경로를 사용해서 URL 주소를 보낼 건지 선택해 주세요. 카카오톡을 사용하셔도 되고 메시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는 손가락을 위로 살짝 올려볼게요. 손가락을 위로 살짝 올리셨을 때 메일 앱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메일 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카카오톡을 사용해서 URL을 많이 전송하실 건데요. 이때 학생들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주세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인데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 또는 참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카카오톡보다는 메시지를 활용해서 URL 주소를 전송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습하실 때에는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보내볼게요. 자, 카카오톡 찾으셔서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이때 첫 화면으로는 채팅이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채팅방 서로 주고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방금 구글 미트로 만든 회의방으로 누구를 초대할 건지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세요. 초대할 대상을 손가락으로 터치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초대한 사람에게 URL 주소가 그대로 전송됩니다. 확인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터치. 그러면 제가 보낸 대상에게 똑같이 회의 초대장이 날아가고요. 이때 여기 보이시는 URL 주소가 중요합니다. 회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여기에 있는 URL 주소를 터치해서 구글 미트에 방금 우리가 만든 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또는 구글 미트 앱을 실행해서 여기 URL 주소를 직접 터치하는 게 아니고 구글 미트를 본인의 스마트폰, 학생의 스마트폰으로 실행을 해서 다음 코드를 그대로 입력한 뒤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나의 구글 미트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보고 계신 카톡은 뒤로 버튼을 터치, 그 다음 한 번 더 뒤로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다시 나의 구글 미트 회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코드, 우리 참여자들에게 코드를 보내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학생이 참여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나의 채팅방 안으로는 이렇게 누군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지 이름과 참여 거부 수락 버튼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나의 학생이다 한다면 수락해 주시고요. 나의 학생이 아닐 때에는 거부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수락 버튼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가 말하는 소리가 서로 핸드폰으로 다 들리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 핸드폰에서는 음소거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20명이 모두 소리를 켜놓고 들어왔다 했을 때 바깥 공간의 소리나 학생들이 있는 곳의 소음이 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들어오는 학생에게 음소거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아까 처음 배우셨던 채팅하기 기능, 화면 공유 기능을 실습할 건데 이때 우리 선생님들이 참여 코드를 보낸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지 않으신다면 저와는 다르게 혼자 채팅방 안에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능 익히기 위해서 시도해 보실 거고요. 혹시나 참여자가 없어서 어려우신 선생님들이라면 저의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밑에 더보기 버튼을 사용해서 채팅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보기 버튼을 터치, 그 다음 통화 중 메시지입니다.
통화 중 메시지는 글자로 채팅을 적으시는 거예요. 통화 중 메시지를 터치. 그럼 이때 아래쪽 하단에 메시지 보내기라는 글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터치하셔서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8월 16일 회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공지사항이나 전달사항을 텍스트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 옆에 있는 비행기 버튼을 터치해서 전송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때 통화 중인 사람들에게는요, 오른쪽 하단에 누가 보냈는지와 어떤 내용인지 전송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통화 중 메시지를 한번 타이핑해서 보내보시고요. 그 다음 메시지를 다 보내신 분들이라면 왼쪽 상단에 X자, 우리 X자 눌러가지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화 중 메시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공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런 식으로 하단에 보낸 사람 이름과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화상회의 중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지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더보기, 그 다음 통화 중 메시지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채팅한 기록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통화 중 메시지로 들어오신 분들은 X자 버튼을 눌러서 다시 우리 회의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 더보기에 있는 화면 공유해 볼게요. 화면 공유는 누군가 같이 회의를 하고 계시다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능인데 우리들은 혼자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직접 몸으로 느껴지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업하실 때 특히 스마트폰을 알려주실 때는 많이 사용하시면 좋기 때문에 꼭 실습해 볼게요. 먼저 오른쪽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터치, 그 다음 화면 공유입니다. 화면 공유를 터치. 자, 화면 공유를 누른 사람의 스마트폰 있죠? 그 사람의 스마트폰 화면이 학생들에게 전송되는 겁니다. 이때 강의자만 또는 이 방의 주최자만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참여하는 사람이 공유 시작 누르시면 우리 그 사람의 핸드폰이 공유된다는 거 안내 드릴게요. 수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선생님께서만 공유를 해주셔야 되고요. 학생들은 절대 공유하지 않도록 꼭 말씀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공유 시작을 누를게요. 공유 시작 버튼을 터치. 이때 캡처하겠습니까? 물어보는데요. 당연히 시작하기를 해주셔야지 학생들에게 내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터치할게요. 실제로는 이 화면이 현재 제 화상회의방에 들어온 사람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앱을 설명한다 했을 때 홈 버튼을 눌러서 바깥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 구글 미트를 터치해서 들어오세요. 일일이 아이콘을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우리 강사 선생님 또는 이 회의의 주최자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노출이 됩니다. 회의를 다 하시거나 또는 화면 공유를 다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공유 중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유 중지를 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내 스마트폰의 모습이 전부 노출이 됩니다. 공유가 끝나신 분들은 공유를 정지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채팅 화상 회의방 만들기 해보셨습니다. 종료하실 때에는 빨간색 종료 버튼을 터치할게요. 종료 버튼 터치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평가가 들어오셨다면 X자 버튼을 눌러서 우리 평가는 나중으로 미뤄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하신 메뉴는 새 회의에서 즉석 회의 시작 메뉴셨어요. 내가 회의의 주체자가 되었을 때의 입장입니다. 즉, 교육자, 누군가를 교육해야 하는 선생님이 되셨을 때 바로 즉석회의 시작 메뉴를 사용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캘린더 일정 예약이 있는데요. 미리 예약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글 캘린더 일정 예약은 간단하게만 실습하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실 코드로 참여하기를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캘린더 일정 예약 버튼을 찾기 위해서 새 회의 버튼을 다시 눌러주세요. 새 회의 버튼을 다시 터치하시고 구글 캘린더에서 일정 예약을 찾으셔서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단에 제목 추가와 그 다음 몇 시에 회의를 시작하실 건지 화상회의를 하겠다라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목 부분에는 어떤 주제의 회의인지 회의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시간입니다. 나의 회의가 2시에 시작할 건지 3시에 시작할 건지 자, 여기 보이시는 숫자 버튼을 터치 그 다음 앞부분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몇 시로 할 건지는 이렇게 손가락을 왔다 갔다 시계 위에서 드래그 하셔서 결정해 주시고요. 시간을 다 정하셨다면 이번에는 분을 활용해서 뒷부분에 몇 분에 시작할 건지도 적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10시 또는 12시, 2시 이렇게 정각에 맞춰주세요. 되셨다면 확인 버튼을 터치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화상회의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구글 미트로 연결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 버튼을 터치 그래야지만이 구글 미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항목 제목과 시간 설정 마지막 구글 미트로 연결까지 되셨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캘린더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의 구글 미트 회의가 잡혀 있는지 알림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뒤로 버튼 한번 눌러서 다시 구글 미트의 첫 화면으로 돌아올게요. 자, 구글 캘린더를 보고 계신 분들은 뒤로 버튼을 한번 누르셔서 구글 미트의 첫 페이지로 오세요. 지금까지 저랑 사용하신 메뉴는 새 회의였습니다. 내가 회의의 주체자였을 때. 그 다음 정말로 중요한 코드로 참여하기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화상 교육을 받으실 때
내가 강사나 교육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교육받는 대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참여하시는 방법을 같이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배우는 사람, 학생의 입장,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메뉴 활용법이세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코드란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다 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영어 10자리처럼 말 그대로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 비밀번호입니다. 방금 저랑 새 회의 여셨을 때처럼 선생님이나 회의 주최자가 카카오톡이나 또는 메시지, 메일로 10자리의 코드, 영어로 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우리는 그대로 입력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아쉬운 사항은 우리 선생님들도 코드로 참여하기를 같이 해보시면 좋은데요. 그러려면 미리 누군가 만들어 놓은 회의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공동 우리 수업장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서로 조금씩 어려우세요. 자, 먼저 코드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그럼 이 코드를 사용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저의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5분 전에 코드 누군가 만들어 놓은 회의의 코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코드만 가지고 회의 참여 들어가 볼게요. 여기 화면을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로 참여하기 터치. 그 다음 아래쪽 커서가 움직이는 부분에서 제가 해당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코드를 입력하실 때에는 반드시 영어 소문자 다음에 구분해주는 하이픈을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전부 입력되셨다면 참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때 나의 셀프 카메라가 잠깐 떠오르고요. 바로 회의방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회의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내 모습을 그 회의방 안에 있는 인원들에게 보여주기 싫다 하신다면 비디오를 제거. 또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먼저 꺼놓고 마이크가 켜져 있다면 회의방에 들어갔을 때 나의 주변 소음이 전부 회의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는 꺼놓으신 상태로 참여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직은 회의방에 들어간 게 아니십니다. 세팅을 먼저 맞춰놓고 참여 버튼을 눌러야지만이 이렇게 내 회의방으로 들어가는 도중이신 거고요. 이때 다른 사용자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수락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수락 버튼을 누른 다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수락 버튼을 눌렀을 때 기존의 회의에 있던 사람들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이곳에서 수업이 진행된다면 화상 회의 장면과 그 다음 수업 내용을 그대로 소리로 인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업 비대면 화상 수업의 참여자라면 방금 전처럼 코드만 기억하셔서 꼭 입력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그러면 종료 버튼을 눌러서
이만 나오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평가 부분은 X자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약한 강의가요. 저처럼 5분 뒤에 예약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게끔 리스트에 떠오릅니다. 리스트가 없으신 분들은 아직 예약한 회의 시간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드로 참여하기 말고 또 다른 회의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URL 주소를 사용해서 들어오시는 방법인데요. 우리 이때는 코드 10자리의 영어 소문자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어찌 보면 훨씬 간편한 방법이세요.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 나에게 이미 보내준 URL 주소입니다. 아까 전 새 회의 실습하셨을 때 카카오톡으로 보낸 URL 주소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화면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저는 구글 미트는 잠시 밑으로 내려두고요. 제가 URL 주소를 받은 카카오톡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 저에게 누군가 카톡으로 해당 구글 미트에 URL 주소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낸 채팅방을 먼저 들어갑니다. 이때 채팅 내용에 URL 주소 확인이 되시죠? 우리 코드로 들어가신다면 전체적으로 내가 입력해야 하지만 여기 있는 URL 주소를 터치하신다면 나의 계정만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저의 계정이 가운데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바로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코드가 입력된 준비 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대기방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건지 마이크를 사용할 건지 직접 설정하신 다음에 참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시나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하셨던 코드로 똑같이 회의방 참여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수락을 눌러준다면 이렇게 회의방 안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회의방으로 들어오는 것은 똑같은데 차이점은 내가 영어 소문자 10자리를 적느냐 아니면 나의 계정을 한 번만 터치하느냐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꼭 선생님들께서 편한 방법으로 우리 구글 미트 화상회의 또는 화상 비대면 교육 강의를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종료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다시 첫 페이지로 나가겠습니다. X자 영상 품질 같은 경우는 꼭 평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회의를 여시는 방법, 새 회의, 또 스마트폰으로 회의에 참가하시는 방법, 코드로 참여 두 가지 배워보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로 마치지 않고요. 보너스로 컴퓨터로 구글 미트를 접속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스마트폰 강의 같은 경우는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실습을 하셔야 하는데 이때 수업을 스마트폰으로 연결하신다면 내가 실습할 도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비대면 스마트폰 강의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컴퓨터로 강의를 띄워 놓고 그 다음 컴퓨터 영상을 보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실습하실 수 있게끔 꼭
컴퓨터 사용 구글 미트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켜셔서 따라해 주시면 좋겠지만 현재 그러실 수 없는 상태라면 제 영상을 잠깐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로 나중에 비대면 구글 미트 수업이 있으실 때 꼭 다시 오셔서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그럼 컴퓨터 화면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컴퓨터로 구글 미트를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구글 미트도 구글에서 만들었고 크롬 브라우저도 구글에서 만들었죠.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능들을 가장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구글 로그인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구글 미트에게 내가 사용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과정이죠. 우리는 그럼 구글 로그인 하시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모든 앱 아이콘 한번 클릭. 그 다음 로그인 메뉴가 구글 계정 앱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계정 앱을 클릭해서 로그인 버튼을 찾아주겠습니다. 이때 다른 부분 보실 필요 없이 역시나 오른쪽 상단에 구글 계정으로 이동이라는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나의 구글 아이디와 또 구글 비밀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는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선생님들 사용하고 계신 구글 아이디, 구글 계정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비밀번호 입력을 위해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그대로 선생님들께서 입력이 다 되셨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렇게 나의 이름이 뜨고요. 계정 로그인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구글 미트로 바로 이동할게요. 역시나 오른쪽 상단에 모든 앱 한번 클릭. 다음으로는 우리 모든 앱 중에서도 가운데 세 번째 줄 구글 미트가 있습니다. 자, 구글 미트 아이콘을 찾으셔서 클릭하셨을 때 스마트폰이랑은 조금 디자인이 다르지만 그대로 새 회의와 또는 새 코드, 내가 누군가로부터 회의 초대를 받은 코드 입력란은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당 회의의 코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비대면 화상 강의에 참여자가 되셨다면 바로 코드 입력 또는 링크 입력 부분에다가 그대로 역시나 10자리의 소문자 영어로 이루어진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받아놓은 코드가 있기 때문에 입력해서 참여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나중에 비대면 교육을 참여하실 때 똑같이 이 과정을 밟아주시면 됩니다. 자, 코드 입력 후 참여를 클릭. 그러면 역시나 구글 미트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하겠다라고 허용 버튼을 물어봅니다. 이때 카메라를 사용하시려면
나의 컴퓨터에 웹캠이 연결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또 마이크도 사용하시려면 데스크탑용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나는 둘 다 없다 하신다면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노트북 안에는 이미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고요. 마이크는 그대로 이어폰을 활용하시면 마이크 역할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으세요. 태블릿 PC도 마찬가지시니까 혹시나 비대면 강의를 앞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노트북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데스크탑용 웹캠과 데스크탑 마이크를 구매해 주세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내가 말하고 또 나의 모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셨고요. 우리는 닫기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접어주겠습니다. 이때 허용해 주셔야 하는 안내는 왼쪽 상단에 뜹니다. 그래서 있으시다면 허용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저도 허용을 클릭, 그 다음 한 번 더 클릭할게요. 현재 저의 데스크탑에는 웹캠이 없기 때문에 웹캠 제 얼굴 대신에 이런 미리 보기 화면이 나타나는 거고요. 역시나 스마트폰에서 배워보셨던 것처럼 마이크는 음소거 버튼을 해주세요. 참여자는 처음에는 음소거로 하고 회의하시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물어보면 대답할 때 이 마이크 버튼을 활성화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웹캠이 보이는 게 싫다면 여기 보이시는 동영상 카메라 끄기를 비활성화 해주시면 나는 참여자의 활성화는 끄고 또 화면을 공유하거나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의 얼굴 영상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참여할 준비를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아직 회의방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세요. 소리와 카메라 세팅만 끝난 상태고요. 이제 참여가 할 준비 되셨다면 지금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셨을 때 바로 화상회의 안으로 접속하시게 되고요. 지금은 까만 화면이지만 실제로 누군가 회의 속에서 발표를 하고 계시다면, 수업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참여해서 배우거나 또는 회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구글 미트를 활용한 비대면 화상 강의 참여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렸고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실 때 해당 사항에 다시 한번 제 강의를 복습하시면서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